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세계 증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평화롭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경제 지표들이 안 좋다라는 게 나오고 있긴 한데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안 좋게 나올 뿐이지 그거를 보고 뭐 경기 침체다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모자란 정도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급의 재료가 나와야 되냐면은 지난번에 SVB 은행이 망했을 때처럼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 정도 급의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 지표 뭐 조금 안 좋다, 뭐 인플레가 뭐 조금 어쩌다 이런 거는 사실 시장에 반영된 재료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다소 시장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정신을 차리게 해줄 만한 그런 재료가 나오려면은 그죠. 아직까지 그런 재료는 안 나온 상태고 그런 재료는 상당히 충격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하방 투자자분들 지금 하방 투자를 마지막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때다. 할 거면은 이제 지금이 마지막 찬스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하방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좀 걸어 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죠. 저의 분석에 따르면은 저의 생각인데 하방 투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길 거면 지금 혹은 뭐 길어야 뭐 몇 주 내에 이제 승부가 나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저의 판단입니다. 상승은 뭐 계속 시간을 끌어도 돼요. 상승은 시간 끌어도 되고 박스권으로 버티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하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때를 놓치면은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저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나긴 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요. 뭐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봐도 그렇죠. 뭐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뭐 나스닥 볼까요? 뭐 나스닥을 보나 뭘 보나 똑같긴 합니다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 어때요? 지난번에 이미 이 자리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라고요. 여기서 다만 이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확인은 해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빠질 때 여기까지밖에 안 빠지고 다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상승 추세가 굳히기 된 거라고요. 상승 추세 굳히기. 여기서는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사실 의심해 보는 거는 좀 약간 좀 과용 뭐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약간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뭐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베팅 뭐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는데 가야 될 때잖아요. 중요한 저항 여기를 돌파한 차게 했으면 가야 되는데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게 진짜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진짜가 아니라면 만약 지금 이 움직임이 속임수였다면은 대차게 되돌릴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쯤 마지막으로 베팅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하방을 뭐 포기할 때는 아니다 그런 겁니다. 아직은 더욱 더 강하게 아래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시세가 나면 대박 시세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거만 크게 해라. 할 거면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하방으로 진입할 거면 이번 기회에 만약에 내가 위험을 감수해서 할 생각이 있으면 찔끔찔끔 하지 마라. 세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에 이제 어딘가를 돌파한 척 하거나 이번에 만약 뭐 제가 어떤 말씀드렸던 그런 기한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대신에 도망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뭐 장단기 금리차 뭐 그런 걸 봐도 그래요.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보여드리려고 미리 좀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는 항상 이 중요한 라인이 여기죠. 0이란 자리.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었다고요. 꼭 무슨 일이 생겼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98년도쯤에 장단기 금리차가 한번 역전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상당한 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위기가 왔을 수도 있었던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 위기가 안 오고 조심스럽게 이 위기를 잘 넘기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한 번 더 크게 역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위기가 몇 년 뒤에 오더라. 98년에 위기가 올 수도 있었는데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위기가 2000년으로 밀려진 거예요. 2000년으로. 더욱 더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역전이 되고 그 뒤로 금리 인하하면서 이렇게 크게 위기가 왔던 거죠. 이때 위기가 올 수도 있었는데 미뤄진 거라고요.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그죠? 장당기 금차가 매우 크게 역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적당히 위기 나지 않고 적당히 정상으로 살짝 회복됐다가 여기서 또 다시 언젠가 또 다시 한번 역전이 또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증시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거면 지금 당장 조만간 와서 이렇게 증시가 꼬꾸라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장단기 금차가 확 정상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미뤄지면서 몇 년 정도 미뤄지면서 다시 한번 장단기 금차가 조금 정상으로 갔다 다시 한번 이 다시 한번 역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위기의 가능성으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조건 위기가 온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조건 위기가 안 온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파월도 모르고 바이든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뭐 그런 시점인 겁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지만 아래쪽으로 시장이 주황색 선이 S&P 지수인데, 위기가 올 거면 지금 나야 된다. 지금 장단기 금차 바로 정상화되면서 이렇게 위기가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을 잘못 끌면 98년, 2000년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여기서 장단기 금차 조금 정상화됐다가 다시 장단기 금차 또 역전되면서 이런 박스권 과정을 여기서 또 거칠 수도 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되면은 증시는 또 그 와중에 탐욕으로 또 짜불짜불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그죠? 일단 하방 포지션 시작은 했으나 이제 뭐 끝낼 시점을 고려해 볼 때는 분명히 되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끝이 좋게 날 거냐 안 좋게 날 거냐는 이제 조만간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상승 포지션도 아니고 하방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 지나친 희망도 뭐 지나친 뭐 비관도 뭐 둘 다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여튼 냉철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위기가 올 수 있으면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베팅할 거면 세게 해라. 대신에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이제 베팅을 할 만한 하방 베팅할 만한 명확한 어떤 그런 근거는 대부분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시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좌는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생각은 역발상을 세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역발상은 무지하게 세게 해야 된다.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되 대신에 아직 어떤 우리가 베팅할 만한 실제적인 그런 물증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달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뭐 금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식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제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좀 끝내놓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단 금리의 방향성이긴 합니다. 금리의 방향성은 이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주봉인데, 금리는 어쨌든 당분간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채권 투자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했고, 채권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요.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불확실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떨어질 거냐가 이제 불확실성인데요. 위기가 와서 금리가 대폭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기가 나지 않고 그냥 짜불짜불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금리가 급격하게 위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주식시장 대폭락하고 진짜 위기가 오는 거고, 만약에 위기가 안 오고 그렇다면 짜불짜불 조금씩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나머지는 하여튼 전부 다 불확실성. 주식시장도 지금 뭐 다이버전스가 엄청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뭐 S&P의 뭐 미국 S&P 지수의 하방 포지션이 뭐 최대 규모인 거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다이버전스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여튼 조만간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번에 이제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갔냐면 다들 방향성이 좀 아직까지 좀 불분명하다고요. 달러 인덱스도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주봉인데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크게 한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위쪽으로 크게 가면서 금융위기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일단 둘 다 열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달러가 크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당분간 시장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긴 있는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치솟겠죠.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이러면서 인플레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달러가 또 강력하게 여기서 치고 올라와 버리면은 이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당장 세상에는 안 좋겠죠. 이런 건 어떤 위기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저점 이 자리 지금 싸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주식시장도 당연히 맨날 보시다시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지금까지 뭐 나스닥이고 S&P고 이런 지수들이 최근에 1분기 내내 상승하고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거대한 속임수일 수 있죠. 거대한 속임수여 갖고 알고 보니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락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 아니면 그냥 이제 별 위기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성을 둘 다 열어놓고 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는 뭐 하방 포지션 들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아무튼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뭐 들고 가는 거고 무작정 뭐 세상을 뭐 안 좋게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참 그리고 아무튼 뭐 저는 그 유튜버가 아니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개인 투자자고 개인 분석가일 뿐인 거지.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그죠? 저는 뭐 여러분 뭐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뭐 당장 꼭 필요한 거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 명시적인 악재, 지금 이 조만간 나와야 되는 악재가 만약 나온다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은행 위기, 미국 은행 위기입니다. 미국 은행 위기에 지금 불은 붙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살살살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터질 거면은 조만간 그 미국 은행 위기가 다시 한번 터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침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시작이 되고 오늘 밤에 또 찰스 스왑 나름 문제가 있는 미국의 금융기관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하여튼 뭐 저는 가능성은 뭐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뭐 지금 전혀 하방 투자자분들 하여튼 쫄아서는 안 되는 구간이고 오히려 역발상을 세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중요한 금융위기의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은행위기입니다. 은행위기. 아직까지는 물론 조용합니다만은 은행위기 재점화될 가능성 일단 열어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가장 중요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긴축이고 뭐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제 생각엔 뭐 거의 약발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다. 은행 위기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이 다시 이제 그 어떤 금융 위기 가능성,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해 주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잡다한 이야기 좀 쭉쭉 드려봤습니다. 사실 뭐 지금 주식 시장 자체는 뭐 매일매일 하루 아침 저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걸 보고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뭐 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보이지 않고 그냥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봐도 대부분 다 잘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점검할 거 없어요. 뭐 유럽도 뭐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 보이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뭐 모양 체크는 하루하루 해야 되겠죠. 그죠? 체크 하나하나씩만 이렇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침 뭐 미국 증시 켰으니까 뭐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뭐 체크할게요. 뭐부터 먼저 보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죠? 하여튼 미국 증시 그 아래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나스닥, S&P, 왜 구리가 나와 있냐? 잠시만요. S&P로 바꾸고 S&P는 4150에서 4200 요 사이를 못 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개기는 겁니다. 그죠? 이 자리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다. 가야 될 때 못 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S&P는 가장 약하긴 합니다. 그죠? S&P는 아직도 지난번 2월 2일 날 고점을 여기를 못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뭐 특별히 들을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박스권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빅스가 죽었는데 살아날 거면 빨리 살아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여튼 이래저래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면 빨리빨리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좀 강조 말씀 좀 드렸고요. 증시만 일단 쭉 한 번씩 보자고요.
예를 들면 뭐 독일 증시 뭐 보시다시피 이것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레벨업 됐고요. 레벨업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었는데 레벨업 됐고 잘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도 줄었어요.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보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위쪽에 정고점 무거운 자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올라도 좀 답답할 수 있으나 근데 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이 강세는 일단 최소한 정고점까지는 계속될 수 있겠죠. 예. 이 정도 뭐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가 오늘 좀 크게 오르더라고요. 중국 증시가 오늘 크게 오르면서 박스권 돌파 안착했습니다.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었죠.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요렇게 안에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넘어갔으니까 레벨업 됐고요. 더 오를 수 있겠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 지금 시간이 중요하다라고요. 만약에 돌릴 거면 빨리 되돌려야 된다. 하락을 할 거면 빨리 되돌려야 되는데, 그죠? 일단 하여튼 레벨업 된 겁니다.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일단 레벨업 됐다라고 봐주면 되고, 과정도 그래요. 과정도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인데 매물 소화 잘했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라고 믿어줄 수 있긴 있습니다.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뭐 진짜인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위쪽에 저항이 있고 어디에 저항이 있고 뭐 그래요. 그렇긴 한데 일단 이 추세적인 이런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뭐 여러 가지들 뭐 위안화 같은 것도 보면은 아마 오늘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위안화는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네요. 네, 그죠? 특별히 할 말 없고 이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그냥 뭐 쭉 살펴봤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 없다. 한국 증시도 뭐 가볍게 지켜만 보겠습니다. 가볍게. 오늘 코스피 뭐 오늘 한국 증시 의미 있는 매도세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의미 있는 매도세 없고 일단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물론 이제 어딘가에 이제 약한 저항이 있어서 계속해서 못 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보실 분들은 뭐 이런 자그마한 근거를 갖고 뭔가 할 수 있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위험 관리를 좀 우선으로 할 때다라는 거 하방은요.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풋옵션도 죽고 뭐 변동성 지수들은 하여튼 잘 버티고 있네요. 한국 변동성 지수들은요. 뭐 이런 것들은 좀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세계 증시와 달리 워낙 급등 폭등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이 단기적으로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 피로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만 지금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한국 증시 하방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솔직히 뭐 S&P가 뭐 앞으로 더 올라가고 나스닥이 더 올라가고 뭐 유럽이 더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국은 좀 하방을 막 포기하는 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데서 꺾이면 굉장히 크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일단 하여튼 조금 더 버텨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한국 증시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달러 환율은 일단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라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5일선도 돌파 안착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 환율은 좀 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저항 위쪽에 한 1325원 자리가 있고 지지선은 한 1292원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달러는 포기하면 안 되겠죠. 92원 부근에 오면 조금씩 매집 가능해 보이고 하여튼 지금은 또 박스권이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간 잘 보내면서 기다려 볼 때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모든 1분기 내내 강세가 거대한 속임수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모든 시세가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고 했는데 오버슈팅은 봤잖아요. 그죠? 21년 뭐 20년, 21년 이런 때 봤으니까 오버슈팅은 봤는데 하락에서는 지금 투매다운 투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투매다운 투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해 볼 수 있긴 하죠. 그죠? 사실 이렇게 하락장이 끝났던 경우가 없긴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2018년, 19년 그때 하락장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끝나는 건 좀 이상하긴 했었죠. 이 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긴 이 구간. 코스피가 짜불짜불 빠졌는데 갑자기 추세가 전환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전염병 와가지고 박살났었죠.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투매가 나와야지 되는데 일단 저의 경험상은 지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1년 넘게 빠졌는데 여기서 투매도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뭐 심증이죠, 심증.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잡다한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한국 증시 할 말 없고요. 잘 올라가고 있다. 위험 관리 중요하다. 맨날 하는 이야기 그런 것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근데 하여튼 약하긴 약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중요한 지지선은 깨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여기 안 깨고 있죠. 딱 지지 보이고 있고 위쪽에 저항 있고 예. 아래쪽에 저항 예. 위쪽에 저항 있고 아래쪽에 지지력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 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 아래쪽으로도 조금 미련이 좀 남긴 남는 겁니다. 이 레벨업 했잖아요. 여기 돌파한 차가 뭐 레벨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업 했는데 레벨업 했으면 가야지. 왜 못 가냐? 그러니까 너 이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뭐 애매한 상황이라서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주식을 사더라도 강한 놈을 사야 되는 거고 약한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고 주식을 숏을 아래쪽으로 숏을 치더라도 이제 약한 놈을 숏을 쳐야지 강한 놈을 숏을 치면은 좀 서운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고프로 친구들도 일단 위쪽에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끝까지 버티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어딘가에 일단 넘지는 못했다. 넘지 못했으면 아래쪽으로 할 수 있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들 잘 보내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 내가 뭐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다. 내가 뭐 시장을 아래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죠? 뭐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네. 하방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주식을 사고 상방으로 베팅하더라도 상방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무작정 상승한다 혹은 무작정 하락한다 까지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좀 합리적인 투자와는 좀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는 거고 상황을 어쨌든 계속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상방론자다, 뭐 나는 뭐 혹은 뭐 지나친 신자다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뭐 특히 뭐 어떤 주식을 사고 그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투자자지, 우리는 건전한 투자자가 되어야지. 우리는 뭐 어떤 뭐 광신도 그런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땡땡론자 이런 거는 약간 좀 믿음이 과한 좀 믿음의 영역, 좀 약간 좀 비이성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땡땡론자가 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뭐 전을 다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보는 이유는 뭐 장단기 금리차 등등 혹은 뭐 기업의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래쪽으로 본다. 어떤 근거를 갖고 대신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조건이 훼손이 되면 나는 이제 아래쪽으로 안 본다. 그런 조건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방을 보고 하방 포지션 오랫동안 끌고 왔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하방론자라고 이제 저는 제가 하방론자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싸하면은 생각을 바꿀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대신에 그냥 뭐 가벼운 봄바람에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끝까지 확인할 거 다 하고 나서 좀 생각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끝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의 끝 단계까지 지금 거의 다 오긴 다 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진행해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끝까지 다 확인하고 시세는 끝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해야, 물론 이제 이번에 지금 잘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지금 잘 안 풀리고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끝까지 좀 끌고 가보는 걸 자꾸 해야지 이제 결과적으로 나의 투자 경험치가 쌓이고 마지막에 이제 언젠가 이제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일치했을 때는 대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때 한번 확 크는 거죠. 위험 관리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다르면 도망을 가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다음번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잡다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하여튼 뭐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하여튼 뭐 오늘 밤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는 했고,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분명히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천천히 떨어지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그죠? 달러는 방향성 자체에 대한 고민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달러와 관련해서 보여드릴 지표들 좀 몇 가지가 좀 있긴 있는데 그거 좀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지표 하나만 보고 좀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뭐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받으면서 저도 알아낸 건데, 여기 있는 이런 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선물 투자 데이터들인데요. 포지션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여기 아래 있는 이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통화죠. 통화에 대한 선물 데이터인데 쫙 보시면 뭐 캐나다, 스위스, 호주, 브라질, 일본, 뭐 뉴질랜드, 러시아 등등 해서 이 달러에 대비해서 대부분 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숏 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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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거 하나는 플러스네요.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부분 다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50%의 대략적으로 50%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유로화는 아직도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됩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역발상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긴 해요. 대부분의 통화들은 지금 숏 베팅 돼 있다라는 건 달러 강세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거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역발상 정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유로화의 이 롱 베팅이 상당히 지금 역사적으로 많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움직임 보면은 유로화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 1분기 작년부터 해서 쭉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롱 베팅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면은 이 롱 베팅은 결과적으로 틀린 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방향이 꺾일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역발상 정도는 좀 해볼 수 있긴 해요. 아무튼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선물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달러 강세로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로 본격적으로 뭐 전환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신호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만 좀 더 좀 보고 마치자면요. 어디가 있더라? 요거를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봤구나. 그 요거예요. 요거 그 미국 주식 시장의 S&P의 EPS 폴캐스트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들을 예상을 한 건데요. 이게 실적 예상치들이 옛날에 보면은 짜불짜불 줄어들다가 확 위기가 와서 떨어지더라,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짜불 하다 지난번에 확 떨어졌고, 지금 이번에도 짜불 하고 있다, 여기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데이터 정도 좀 재미있게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은행 위기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출처는 여기고요. 하나투자증권 여기고. 그래서 그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좀 생기면서 돈을 잘 안 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신용 위기, 뭐 신용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은행 대출이 크게 감소했고, 신용 성장이 위축되면 소기업에 대한 신용 가용성이 15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 이익들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의심 정도 해보자, 어떤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